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56부 개전 제2차 아편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856년 10월에 일어났던 이른바 에러호 사건. 이 에러호 사건은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했어요. 아편전쟁 이후에 청과 영국은 서로 간에 문화도 다르고 제도적인 차이도 심했죠. 한쪽은 이미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선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었던 민주 국가를 달성한 나라고, 한쪽은 가장 대표적인 전제 군주정이었어요. 그리고 또 영국은 이미 자본주의와 산업 사회로 넘어가는 반면에 청은 수공업 중심의 농경 사회였다는 거죠. 서로 이렇게 차이가 많다 보니까 이거 교류하는데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해설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남북한이 교류를 하면은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것 같아요. 아편전쟁의 결과물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는 영국뿐만 아니라 청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청도 아편전쟁의 결과물이 만족스러울 리가 없겠죠. 더군다나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맺은 좀 강제적인 조약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청 제국 내에서도 당연하게도 영국에 대한 반영 의식이 계속 고조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양국은 정말 꾸준히 서로에 대한 불만과 혐오가 계속 늘어나게 돼요. 자, 그러다가 이러한 갈등이 언젠가 도화선 하나만 딱 이제 땡기면은 빵 하고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에러호 사건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죠. 아무튼 에러호 사건으로 인해서 영국은 그토록 원하던 건수를 하나 잡게 돼요. 자, 그러자 영국 총독 존 보우링은 청해 양광 총독 엽 명칭에게 최후의 통첩을 날립니다. 자, 보우링은 뭐라고 이제 최후의 통첩을 날리냐면은 이번 에러호 사건에 대해서 청 제국이 국기 모독을 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해라. 그리고 남은 2명의 선원도 석방을 해라. 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아주 쎄한 말을 하냐면은 만약 자신들의 요구가 이번에 관철되지 않는다면은 무력 시위도 불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천명을 했다는 거죠.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양광 총독 엽 명칭도 세게 나갑니다.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양보해줄 수 없다. 하면서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양광 총독 엽 명칭이 영국 측 요구를 묵살을 하자 홍콩 총독 보우링은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죠. 기다렸다는 듯이 홍콩에 주둔한 세 척의 군함을 이끌고 광저우로 출격을 하게 됩니다. 보우링은 현재 청 제국이 태평천국과 대치하는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광저우에는 제대로 된 수비 병력이 있을 리가 없다.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홍콩에 주재하고 있는 이 병력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실제로 영국군은 한포 사격만으로도 광저우 앞에 위치해 있던 주강포대들을 아주 손쉽게 점령하면서 광저우 방면으로 계속 밀고 들어가는 게 가능했습니다. 보링의 예상대로 청군의 상당수는 태평천국을 상대하러 떠났기 때문에 양광총독 엽 명칭에게 광저우를 수비할 만한 병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어요. 자, 이에 광저우 성벽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상태에서 영국군의 한포 사격에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다만 영국군도 지금 세 척의 군함이기 때문에 이끌고 간 병력이 1000명이 채 되지는 않아요. 규모가 적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상륙해가지고 광저우 공략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 버거웠던 모양이에요. 실제로 예전에 아편 전쟁 당시에도 한번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당시 이제 영국군이 상륙해가지고 깽판 치고 다니다가 진짜 엄청난 쪽수의 민병대한테 둘러싸여가지고 한번 전멸당할 뻔한 위기를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물량바를 확실하게 커버할 수 있는 기관총 같은 그런 자동 화기가 등장을 못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영국군 입장에서는 그런 점들을 우려해가지고 당연히 상륙은 좀 이제 꺼려했고 계속 군함에서 주기적으로 포격을 하는 방식으로 광저우를 괴롭히는 것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광총독 엽 명칭은 어떻게 해가지고 광저우 성벽 뒤에 숨어서 버티는 건 가능했어요. 자, 시간이 좀 흘려서 1856년 12월
영국군의 일방적인 포격이 계속되자 점차 광저우 내 민심은 흉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뜻밖의 방향으로 가게 돼요. 아마도 연명층은 이거를 좀 노렸던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됐냐? 그렇지 않아도 아편 전쟁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영국에 대한 증오심을 키웠던 중국인들이잖아요. 특히 광저우 같은 경우는 더 했겠죠. 직접적으로 여기는 전쟁의 화염에 휩싸였던 지역이니까. 그래서 광저우의 민중들은 영국군의 횡포에 드디어 분노가 대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저 영국 놈들한테 당한 것도 더러워 죽겠는데 지금 저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광저우 성벽에 대고서 포격을 가하면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지 않냐? 이거 언제까지 당하고 살 거냐? 들고 일어나자 하면서 광저우 민심이 완전히 폭발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성남 민중들이 황푸항으로 몰려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십상 행가가 홀라당 터버리죠. 십상 행가가 홀라당 터버리고 외국인들을 닥친 대로 공격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못은 영국인들이 저질렀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 프랑스 사람들도 도매급으로 같이 묶여가지고 특히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영어도 쓰고 그러니까 오해받기 딱 좋죠. 그러면서 피해를 입게 돼요. 자, 그러자 이제 외국인들은 혼비백산해가지고 황급히 홍콩으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1857년 1월 양광총독 연명칭은 황푸항을 점령한 여세를 몰아가지고 군민 2만여 명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요. 그래서 이제 대포를 동원해가지고 영국군 군함을 향해서 포격을 가하지만 물론 이 포격전에서 당시 이제 청측이 영국을 이기긴 힘들었죠. 그래서 청군의 반격이라는 게 영국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수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국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적으로 열세일 뿐만 아니라 일단 상륙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함선들이 암초에 걸려가지고 좌초될 뻔한 위기를 한번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사기가 한번 크게 떨어져요. 자, 결국 영국군은 광저우 공략을 포기한 채 모든 병력을 철수시켜가지고 황급히 홍콩으로 도주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영국군이 광저우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퍼지자 홍콩에 살고 있던 중국인들의 분위기 또한 심상치 않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누군가가 영국인들이 이용하던 빵집에 밀가루 푸대에 비소를 집어넣는 사건이 발생해요. 범인이 뭐 잡히진 않았는데 아마 그 누군가는 당연히 중국인이겠죠. 이른바 홍콩 독 밀가루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인해서 홍콩에 살고 있던 외국인 200여 명이 비소 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총독이었던 보링 또한 피할 수가 없었는데 총독 역시 비소 중독에 걸리게 돼요. 뭐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총독 부인도 같이 비소 중독에 걸려가지고 끝내 사망하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는 남편이 치고 죽기는 와이프가 죽은 거죠. 다소 좀 억울한 상황이에요. 에러우 사건으로 먼저 분쟁을 일으켰던 영국이 도리어 광저우에서 패퇴했을 뿐만 아니라 홍콩에서 일어난 독극물 사건으로 인해 총독까지 알아누웠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 도달되었고 베이징의 청조정을 굉장히 고무시켰죠. 얼마나 신나는 전개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청조정에서는 서서히 영국에 대한 강경론이 힘을 얻게 됩니다. 특히나 한풍제는 근 1년 사이에 태평천국이 청경사변으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데다가 영국마저 광저우에서 패퇴했다는 소식에 정말 크게 고무가 됩니다. 혹시 아버지가 실패했던 일을 내가 성공시키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이제 행복 회로도 많이 돌리고 있었겠죠. 자, 그럼 영국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냐? 영국에서는 오히려 이 사건을 호재로 여기고 있었어요. 사실 에러우 사건은요. 전쟁의 명분을 삼기는 너무 개차반이었죠. 명분이 너무 없어 보였잖아요. 그래서 영국도 좀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저거 가지고 전쟁 일으켜도 되나? 좀 너무 막 나가는 건데. 그래서 영국도 본 전력을 파견하지 못하고 홍콩 주둔 병력만 차출시켜가지고 출격시키는 선에서 끝을 내야 됐다는 거죠. 하지만 홍콩에서 일어난 독극물 사건은 영국의 여론을 격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론 이게 범인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인이 꼭 그랬다라는 보장은 없는데 이게 심리적인 의심 정황은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당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영국 내에서도 굉장히 고조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당시 이제 영국의 총리이자 대표적인 강경론자였던 파머스턴에게 대중국 전쟁 선포를 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명분을 제공을 해줬다는 거죠.
하지만 영국 총리 파머스턴의 전쟁 결의안은 곧바로 저항에 부딪힙니다. 지난번 아편 전쟁을 반대했던 글래드스턴, 이번에도 역시 반대를 하고 나섰죠. 글래드스턴은 지난번 아편 전쟁 때도 명분이 정말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 에로 사건은 이거 완전 깡패짓 아니냐 이거예요. 자해 공갈도 적당히 해야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사실상 해적들 구출하겠다고 전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반대를 합니다. 1857년 3월 결국 영국 의회는 전쟁에 대한 투표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놀랍게도 글래드스턴이 이끄는 전쟁 반대파가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국 의회 내에서도 나름 좀 이제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야, 아무리 봐도 저거는 너무 양아치 짓거리 아니냐. 해도 저건 좀 너무했다. 하고서 글래드스턴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글래드스턴은 아직은 영국의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다 하면서 기뻐하긴 했는데, 기뻐하기에는 좀 일렀죠. 왜냐? 총리 파머스턴은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좀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데, 전격적으로 하원을 해산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총선 실시를 선언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졸지에 1857년 4월에 영국에서는 총선이 실시가 됩니다. 자, 그때 이제 파머스턴이 계속 흑색 선전을 해요. 영국 국기가 이런 식으로 모독을 당했다. 그리고 저 중국놈들이 비열하게 독극물 가지고서 우리 영국인들을 공격했다. 이거 가만 놔둬서야 되겠냐? 우리 자랑스러운 대영 제국의 위험을 저 아시아의 미개한 놈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선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전이 먹혀 들어가요. 그 선전이 먹혀 들어가가지고 당시 이제 하원 의석 654석 중에서 377석, 과반석 이상을 파머스턴의 휘그당이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하원에서는 자동으로 전쟁 결의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영국에서도 식견이 있는 지식인들은 저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했지만 일반 대중들은 또 그렇게 안 받아들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지식인들이 보는 시각하고 그냥 일반 대중들이 느끼는 시각하고 어떤 정책을 놓고 봤을 때 괴리감이 일어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지금도. 당시에도 그런 일은 꽤 비일비재했던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의회를 완벽하게 장악한 파머스턴, 제2차 아편 전쟁의 개전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됐죠? 그런데, 여기서 또 뜻밖의 문제가 파머스턴의 발목을 붙여버려요.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인도 문제였어요. 때는 1857년 5월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세포의 항쟁이 발발해버렸다는 거죠. 더군다나 인도는 영국 입장에서는 정말 귀중한 자산이에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도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것은 지금 중국 공략에 신경을 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급한 불이 난 데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2차 아편 전쟁을 잠깐 좀 뒤로 미루고서 영국군이 급하게 인도로 가서 세포의 항쟁을 진압을 하는데 전념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세포의 항쟁이 좀 오래 갔다면은 제2차 아편 전쟁이 안 일어났을지도 모르죠. 혹은 일어났다 하더라도 청이 어찌어찌 대처를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세포의 항쟁이 생각보다 좀 빨리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본격적으로 청과의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세포의 항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짤막하게 한번 다루고 제2차 아편 전쟁이 본격적으로 돌입되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